안녕하세요. 한국의 윌북출판사 편집장 최혜리입니다. 출판 편집자로 일한 지는 만 12년째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문사회, 또 역사, 글쓰기나 에세이 분야의 책을 주로 교양서를 중심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이나 세계의 역사, 또 첩보물이나 음식이나 여행, 지리, 정치, 시사 등의 여러 분야에 다양한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윌북출판사는 파주 출판도시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인문, 과학, 역사, 글쓰기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넘어서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 또 의미 있는 이야기와 지식, 이런 것들을 한국어 독자들도 충분히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위트 있고 감각 있게 소개하는 작업에 또 상당히 진심인 그런 출판사입니다. 예컨대 중국의 아주 평생을 가는 로맨틱한 부부 관계를 그린 우리는 60년을 연애했습니다 라는 에세이를 펴낸 바도 있고요. 또 영화 캐롤에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울 레이터나 비비안 마이어의 아름다운 사진, 또 자연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타샤 튜더의 여러 책들도 한국어로 처음 책을 펴낸 것이 윌북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더욱 더 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 해외 출판 트렌드에 호기심과 애정을 늘상 품고 있는 그런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2022년 베스트셀러, 그리고 출판 트렌드와 출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제 나름대로 종합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저의 주관에 따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만 말씀드린다는 것은 물론 당연하겠지요. 전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국은 현재 출생률이 여러 이유로 매우 낮고 또 인구도 줄고 있어서, 그러니까 젊은이나 어린이 세대의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출판계의 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독서 인구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또 당연히 다양한 매체 환경의 발달과 변화와 더불어서 원래 전통적인 매체인 책으로 정보를 얻거나 시간을 보내는 인구도 갈수록 아무래도 줄어든다는 것이 우리 한국 출판계의 단골 푸념이자 고민거리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등의 경제 불안까지 겹쳐서 그나마 많지 않던 독자층도 책 살 돈을 더욱 아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 그런 출판시장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각 출판사마다 또 편집자마다 물론 또 그리고 작가들마다 출판계의 모든 일원들이 이를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첫 번째 눈에 띄는 트렌드를 보자면 드라마나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스크린셀러의 인기가 2022년에도 더욱더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그해 우리는이라든지 옷소매 붉은 끝동,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인기 드라마의 대본집 혹은 포토 에세이 단행본이 서점가에서 높은 판매를 보였습니다. 또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여서 박찬욱 감독의 올해 영화
헤어질 결심의 경우에는 사실 흥행으로만 치면, 관객 수로만 치면 한국에서 흔히 1000만 영화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다 봤다라고 할 때 굉장히 흥행한 작품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런 영화까지는 아니었으면서도 작품 장면 하나하나의 숨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곱씹고자 하는 그런 팬층이 굉장히 두터워서 이 각본집이 한국의 3대 온라인 서점 1위를 휩쓰는 등 아주 단연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영상 매체를 예전에는 비디오나 DVD, 블루레이 매체 등으로 소장을 하는 것이 어떤 애정과 소장 욕구의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아무래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영상 매체의 대다수 형태이다 보니까 이것을 오히려 책이라는 더 원래적인 형태로 충족하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 것은 문해력과 소통 능력을 올리기 위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출판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해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이 둘 사이에, 혹은 사실 같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각자의 환경이나 또 생각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그 표현이나 어떤 지식의 수준이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것은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트렌드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람들 간의 소통에서 어휘력이나 이런 표현력이, 그리고 알아듣는 능력, 즉 문해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출판계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났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휘력, 문해력, 글쓰기 관련 그 출간 종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했다는 기사 내용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팬데믹 이후로는 어린이들이 그런 말을 배우는 것이 팬데믹 이전과는 또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또 비슷한 기초 어휘력이나 문해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생각하에 그러한 계열의 책들도 많이 나와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즉 기초적인 말의 이해력, 말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더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 이슈, 정치적인 이슈 등에 대한 합리적인 소통, 이런 것들을 원하고 또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해하는 어떤 욕구들이 이러한 트렌드에 반영되어 있다고도 어쩌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들고 싶은 것은 글쓰기 작법서에 이어진 인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웹소설 같은 새로운 형태의 문학 형식이 상당히 단단히 자리를 잡고 넓은 독자층을 얻고 있어서 기존의 단행본 소설 작품보다도 훨씬 많은 독자를 거느리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타지, 로맨스, SF 같은 그런 장르의 소설들이 더욱 흥행을 하게 되었고요.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런 모든 것이 합쳐지면서 많은 출판사에서 이들 독자군에게 맞춘 다양한 글쓰기 작법서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특히 어떤 관념적인 글쓰기 책만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펴놓고 사전처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글쓰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외국에서도 그런 책들, 제가 다니고 있는 외국에서도 그런 책을 많이 내고 있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들 것은 돈과 투자 공부에 대한 꾸준한 인기가 있는데, 그것이 올해 중반 정도부터는 그 형태가 다소 급변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양적 양화도 있었고,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돈이 풀리면서 그 돈과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경향의 책들이 아주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주로 주식, 부동산, 코인 투자 같은 그런 것들을 꼭 집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책들이 아주 인기였는데, 아무래도 올해 중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것 또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여러 시장의 하락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짚어서 이야기해주는 책의 인기는 다소 시들해진 면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아이의 그 경제적인 재테크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 공부나 마음의 공부를 이야기하는 역행자 같은 책들도 굉장히 오히려 떠오르는 그런 책들이 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획면에서는 역시 이런 어려운 시대에라도 독자들이 꼭 찾을 만한 원서나 원고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길일 텐데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나 감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책을 찾아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문해력의 트렌드에서 언급했던 어른의 문답법이나 또 작가를 위한 트라우마 사전, 딜레마 사전, 이런 캐릭터 직업 사전 같은 것으로 이어지는 작법 사전 시리즈 등이 역시 변화하는 출판 시장 트렌드에서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또 마케팅에 있어서도 이러한 책들을 기다리고 있는 독자들이 각각 어디에 있을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고민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책의 독자는 서점에 가서 책을 찾는 것이 전통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라면, 어떤 책의 독자는 전혀 상상도 못했지만 어떤 특정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그 사람들이 이 책의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트위터에, 어떤 책의 독자는 인스타그램에 더 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각각 잘 매치해주는 그런 노력을 우리 마케터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이런 출판 트렌드에 맞춰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출판사들이 있지요. 사실 다 많을 텐데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한국의 아주 큰 대형 출판사인 김영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 전반에 부합하는 책을 두루 펴내서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인기였던 드라마, 아까도 얘기했던 그해 우리는 이라든지,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대본집을 이 회사에서 발빠르게 펴내어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요. 또 이렇게 트렌디한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의미 있고 되게 단단한 그런 양서들도 꾸준히 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더 훨씬 작은 출판사라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그 독서인이라면, 또 출판계 사람들이라면 흔히 좋아하는 출판사로 많이 꼽는 유유출판사도 그 특유의 문고본 형태를 한 간결한 디자인에 시의성 있는 기획과 깊이를 갖춘 다양한 책들을 계속 내서 사랑받는 아주 굳건한 브랜드로 활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아 편집자라고 하면 그 말에서 어떤 정다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언어의 장벽도 있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오히려 더 거리는 멀리 떨어진 영어권이나 유럽어권에 비해서도 서로 충분한 교류를 하기 어려운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짐작할 수 없을 각자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모두 고군분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출간하는 책들, 그리고 이러한 기회에 나누는 서로의 귀중한 이야기를 통해서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힘나는 응원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